안녕하세요, 팩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21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리뷰 및 향후 8강 대진표부터의 전망과 유로파 간단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16강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중 챔피언스 리그는 16강 경기부터 빅매치가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맨시티, 리버풀, 첼시,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포르투 모두 8강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중 이변을 일으켰던 팀은 포르투였습니다. 16강 1차전 포르투는 홈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면서 유리한 고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전은 유벤투스의 홈이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벤투스의 8강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2차전 유벤투스는 이겼지만 떨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2차전 유벤투스는 2대1로 90분을 끝마쳐 연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10분 올리베이라의 프리킥에 그 새끼가 공을 피한 것이 골망을 가르면서 3대2로 졌어도 포르투는 총합스코어 4대4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메시의 바르셀로나도 파리 생제르맹에게 탈락하면서 메시와 호날두가 챔피언스리그 8강에 모두 진출을 실패한 건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21세기 초반을 주름잡은 메날도 시대가 저물며 이제는 음바페와 홀란드, 음란 시대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 같은 올해의 챔피언스리그입니다. 그렇게 16강이 끝나고 3월 19일 8강 대진 추첨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대급 8강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먼저 맨시티와 도르트문트, 홀란드 부자 더비입니다. 2000년부터 3년간 뛰면서 맨시티의 주장이기도 했던 알프링의 홀란드입니다. 현재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는 홀란드는 맨시티의 영입을 위한 관심 대상이기도 하죠. 맨시티는 현재 홀란드 에이전트인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의 경기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문의 공격력이 좋다 해도 맨시티는 현재 챔스에서 8경기 1실점이고 공격까지 잘하기에 패배 원정만 가면 이상한 전술을 쓰는 버릇만 고친다면 난타전 속에 이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역대 2번의 챔스 결승전 매치들이 8강에서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19-20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만났던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입니다. 작년에는 뮌헨이 파리 생제르맹을 1대0으로 이기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그리고 3년 전 17-18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는 레알과 리버풀이 맞붙었습니다. 그 경기에서는 카리우스의 뼈아픈 실책과 베일의 멋진 오버헤드킥골로 레알 마드리드가 3대1로 우승을 차지하며 챔피언스리그 13번째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먼저 뮌헨과 파리를 보면 작년과 비슷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두 팀이지만 최근 몇 년간 신기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레반도프스키가 이번 시즌도 미쳐 날뛰고 있기에 아마도 다득점 양상 속에 뮌헨이 4강에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알과 리버풀의 8강 매치는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려울 만큼 박빙의 승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박빙의 승부라고 하는 이유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레알은 팀의 핵심 선수들의 노쇠화가 문제입니다. 긴 토너먼트 레이스에서 노쇠화는 체력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죠. 리버풀은 반대로 부상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4명은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리버풀은 계속해서 수비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폼이 좋은 레알이 수비에 문제가 있는 리버풀을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극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와 이변을 만들고 있는 언더독의 포르투. 첼시는 투엘이 부임한 이후 13경기 9승 3무로 첼시 구단 역사상 신인 감독 임기 시작 이후 최장 무패 기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가 유벤투스를 꺾고 올라왔다 해도 극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를 꺾기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측한 4강입니다. 만약 예측대로 된다면 맨시티와 뮌헨, 첼시와 레알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재미삼아 생각해본 결승 매치입니다. 만약 결승에서 뮌헨과 첼시가 만난다면 2011-12 결승전의 아픔을 뮌헨이 9년 만에 되갚아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올해 UEFA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 경기에서 한국인 선수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리버풀에게 16강에서 4대0으로 패하였죠. 문제는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1차전 2대0 승리를 했음에도 2차전 3대0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리그 출신 선수가 있었습니다.
2015-16 전남 드래곤즈에서 2017-18 울산 현대에서 뛰었던 오르샤입니다. 오르샤는 다음과 같은 활약을 펼치면서 명불허전 에이스였습니다. 분명 오르샤가 잘한 것도 있었지만 토트넘은 너무 무기력했죠. 그리고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졌을 시 해결법을 찾지 못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손흥민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컵 경기들에서 탈락하고 있는 토트넘이죠. 2019년 손흥민이 아시안컵 소집 당시 FA컵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2020년 부상으로 빠졌을 땐 노리치한테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번 탈락 이후 팀의 주장 요리스는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었죠. 감독의 결정이 무엇이든 따라야 한다. 주전만 그런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 이 인터뷰를 보면 현재 감독과 후보 선수들 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은 내년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인데 내부 분열까지 있는 것이라면 올 시즌이 끝나고 케인과 손흥민의 거치가 더욱이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16강 리뷰 및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코리안 리거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